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예. 근데 오랜만에 뵙는데 그 요새 그 뉴스가 풍년인데 네. 그런 와중에 천하람 위원장 뉴스가 나왔어요. 맞아요. 덩치값을 못한다. 이런 뉴스인데 어떤 뉴스인지 오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보냈어요. 제가 예. 대신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네. 예. 받으셨으니까 네. 이게 영상 편지입니다. 아, 예. 네. 김기현 대표 측에서는 만남을 제의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천하람 위원장께서 글러리가 안 되겠다, 뭐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문제다 하시는데 뭐 이렇게까지 시간을 끌고 이런저런 이유를 댈 일인가 싶습니다. 천하람 위원장 참 좋아하고 정치에 걸맞게 그릇이 큰 모습, 조건 없이 이야기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좋겠고 요즘 살 빠지고 속 좁아졌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덩치 줄어서 그런가요? 자, 그러면은 받았으면 네. 또 답을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답장 하나 좀 네, 보내주시죠. 영상 편지 보내주세요. 답장. 아. 장해찬 우리 청년 최고위원님, 너나 잘하세요. 저와 우리 김기현 대표 사이의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화난 거 아니죠? 아닙니다. 화난 거 아니죠? 웃고 있잖아요. 너무 깔끔한 영상 편지. 화난 거 아니다, 이거. 작가님 시켜서 한 거예요? 이영애 씨 얼굴 표정을 흉내내느라 정색하는 모습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영애 씨로부터 또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네. 김기현 대표가 천하람 위원장이 애타게 찾는다고 뭐 전화도 계속 하고 그런다는데. 왜? 당대표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뭐 지난주쯤 안 그래도 연락 주고 받았고 네. 특히 요새 이제 2030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다 보니까 네. 천하람 좀 빨리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김기현 대표님하고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2030 지지율이 확 살아날 수 있다면은 해야죠. 근데 사실 제가 그 정도 능력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가지고. 네, 네. 이게 이제 2030 같은 경우에는 스윙 보터거든요, 말 그대로. 이게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안별로. 그때 잘하고, 그러니까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당을 지지해 주는 겁니다. 근데 2030이 지금 정부 여당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감정은 슬프게도 배신입니다. 배신이요? 대선 과정에서 지선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했죠. 큰 틀에서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과 다르게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것들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안 지켜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안 지켜지는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왜 우리가 못 지키는지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득하고 필요하면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흘러가고 또 나오는 얘기들도 좀 너무 가벼워요. 그러니까 무슨 뭐 치맥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장해찬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030들이 뭐 그렇게 표현이 그렇지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뭐 해가지고 치맥 한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근로시간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현실적인 대안들을 내놓고 정말 납득할 수 있을 만한 태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막 2030 잡겠다고 막 젊은 쇼하고 이러면 망해요. 이게 무슨 젊은 사람들이 어디 무슨 젊은 사람 특별시 이런 데 모여 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치를 잘하면은 이분들도 지지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무슨 뭐 애 3명 낳으면 무슨 뭐 군대 안 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저희가 정치를 좀 잘해 아이디어 나갔으면 차원이래요. 좋겠다. 아이디어 차원. 근데 그럼 둘째까지 나왔는데 셋째가 생각보다 잘 안 생기면 어떡해요. 그거 좀 철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뭐 좀 저도 또 답답한 마음으로 보고 있어요. 장해찬 최고는 그 MG 노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 민주노총 산하에 있는 MG 노동자들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분들은 또 왜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 MG 노조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정부나 아니면 여당과 굉장히 자주 만나는 분들입니다. 물론 좋죠.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뭐 우리 편이다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와 자주 안 만나는 분들, 좀 우리가 불편한 분들도 좀 만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뜻이 맞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짝짝꿍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뜻이 다른 사람들끼리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도 그런 역할 해주시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뭐 별다른 역할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온 사람이 민주노총 해체를 공약으로 걸었잖아요. 노동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정당 활동을 해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정도의 수준인 사람이 이
최고위원을 한다는 것 자체도 코미디이지만요. MZ 노조는 지금 말씀하셨지만 사실 소위 말하는 새로고침위원회 8개 대기업에 있는 정규직 청년 노조입니다. 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닌데 서울에 있는 대기업의 8개 기업에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 목소리가 충분히 크지 않습니까? 그럼 지방에 있는 노동자들은요? 비정규직은요? 또 이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게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떤 노조에 딱지를 붙여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노동개혁이라는 것을 대통령부터 방향을 못 잡으니까 장해찬 최고위원 같은 분들이 나와서 이제 그 뭐 칼잡이 노릇을 하는 건데 좀 부끄럽죠, 사실.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민주노총을 비판하고 거기서 뭐 문제가 있는 거 처벌해야 된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당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노총이랑 사이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노동자들과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MZ노조 만나든 민주노총을 만나든 할 때 그냥 가서 치맥 먹자 이런 게 아니라 요새 포괄임금제 이래가지고 공짜 야근 이런 거 문제 많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포괄임금제는 어떻게 손볼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들고 가서 해야지 이게. 들고 가겠죠. 예, 그러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당의 최고위원이라는 타이틀이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해찬 최고를 제가 뭐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까 노조 해체 관련해서는 이 정치적 수사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대변하는 건 아니고. 어쨌거나 노조를 해체한다는 것을 공약으로 들고 나와서 정치적 수사로 한다는 자체가 정치 ABC를 모르는 얘기인 알겠습니다. 거죠. 여론조사상으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당 지도부가 호남에 가서 첫 현장 최고위원 회의도 열고 호남 민심을 좀 잡기 위해서. 근데 뭐 김재원 최고위원은 예전에 5.18 관련해서 정광훈 목사 앞에서 발언 때문인지 못 갔고요. 일본에 가서 일본 의원들과 친목을 다지겠다 했던 초선 의원들이 이제 방일 계획을 또 취소하기도 했고.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좀 심각한 건 맞죠? 그러니까 우선 김재원 최고위원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의 핵심 메시지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 현장 최고위원을 첫 번째 한다라고 하면은 김기현 대표는 안 가더라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가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현지에서 제대로 사과하고 성의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야 되는데 왜 안 간 거예요?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저도 언론에서만 봤는데 아마 병원 진료 이런 게 예약돼 있었다고. 뭐 개인 사정이 있으실 수 있는 거니까 차라리 김재원 최고위원 스케줄에 좀 어느 정도 맞췄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초선 의원들이 여당의 의원들만 뭐 방위를 한다 이런 부분은 저도 보면서 조금 무리하지 않나 생각했던 것이, 여야가 차라리 같이 가거나 아니면 한일 의원 연맹처럼 원래 그런 활동을 했던 분이면 괜찮은데 여당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좀 사실 큰 외교적 의미가 있기는 어렵고, 오히려 가서 일본의 추가적인 요구사항만 듣고 오거나 이런 식으로 또 괜히 불필요한 어떤 논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안 가기로 한 건 잘했다고 보는데, 호남에 있는 당협위원장으로서 요새 참 민심이 심상치 않은 건 맞고, 특히 호남에서도 내가 국민의힘 좋아하진 않지만 건전한 경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희가 그 역할을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저부터라도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고. 혹시 그 당내에서 김재원 최고 관련해 가지고 징계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 사과 안 한 것은 뭐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게, 최고위원회라는 게 뭐 어제 해갖고 오늘 소집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기적으로 하는 일인데 결국 호남에 가서 직접 사과하지 못하겠다라는 입장을 정확히 밝힌 것으로 봐야 되겠고요. 초선 문제는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당시에 예전에 나경원 대표 당대표 출마하지 말아라고 50명씩 지금 서명지 돌리잖아요. 그만큼 홍위병 노릇을 톡톡히 하는 것인데, 대통령 도와주러 일본까지 가겠다고 했다 또 우르르 철회하고, 정치적으로 좀 너무 미숙한데 조금씩 생각을 더 숙고를 해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민주당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아니 좀 약간 신나 보였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끼얹어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기소가 되고 당대표직을 이제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내 반발이 좀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이 선배인데요. 이거 아주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부터 반대하던 당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이 있어요? 예, 그때부터 그 기조를 유지하던 분들이 계시고요. 이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오신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정당 내에서 모든 정당 당원들이 무조건 당대표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런 분들이 그런 제기를 하시는 건 그런 제기대로 받아들이면 되고 다만 이것이 다수냐라고 하신다면 지금 당원이 100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300명이 움직인 것에 정치적 의미를 얼마나 부여할 것인가는 뭐 언론과 시민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민주당이라는 것은 큰 당 안에 여러 계파들과 정파들이 서로 경쟁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면서 지내는데 이 주요 계파라고 불리우는 그룹들이 지금은 다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를 이대로 유지해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들리는 여러 가지 개별 의원들의 다른 이야기는 개별 의원의 다른 이야기 정도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순리대로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계속 계셔도 권한을 막 제대로 행사하기는 쉽지 않은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약간 견제도 들어오고 또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직을 안 내려놓기 위해서 좀 권한 분산을 하려고 하는 그 모양새들이 좀 보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그 권리당원들이 낸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는 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없는 민주당과 경쟁할 준비가 과연 지금 당장 돼 있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조금 채비를 좀 갖출 시간적인 어떤 그 여유가 필요하다. 김기현 당대표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라기보다는 네. 양체적으로 조금 최고위원 다 구성이 돼 있는데 정비를 조금 해야 되지 않나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너무 좋다 이거죠? 아니 뭐 꼭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아니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김기현 당대표 측에 찬물 확 켜는 거 그렇지 아닙니까? 않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또 저희를 많이 도와주는 부분도 있지 않나. 고기에 방점 찍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오늘 직업한 결정을 시민 위반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대견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어이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합니다. 네, 헌재 결정에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 김기현 대표. 황당한 궤변의 극치.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다. 이 발언의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자, 21만 원과 350만 원. 21만 원 한번 설명 들어볼까요? 귀걸이 코걸이 세트 18K로 준비해봤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코걸이.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네. 김기현 의원님께서 직접 쓰신 글을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네. 당연한 결정입니다. 애초부터 이 사안은 헌법상 조직인 정당의 자율에 속하는 것으로 법원이 관여할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법원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입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했을 땐 법원의 판단을 또 아주 존중하셨어요. 네. 이때는 귀걸이였던 거죠. 근데 이번엔 또 코걸이로 넘어온 이번엔 겁니다. 근데 심지어 헌재입니다.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처분 신청 처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것도 심지어 유튜버들이 떠들던 가짜 뉴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판사가 우리법 연구에 뭐 이런 가짜 뉴스에 넘어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들을 아실 텐데 본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법원 최고, 본인들에게 불리한 법원에 나오면 민변 소속이다, 무슨 우리법 연구에다 이렇게 해서 자꾸 정파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데 헌법재판관은요 3명은 대통령이 뽑고요. 3명은 국회에서 추천을 합니다. 네. 3명은 대법원이 뽑고요. 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대통령도 한 정당에 소속이 되어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법관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진보부터 보수까지 망라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난 뇌 속에 아무것도 없고 법전만 있어요라는 사람들을 헌법재판소에 모시고 가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운영하는 기본 취지, 진보와 보수가 함께 대화를 나누어서 어떤 문제를 결정한다는 취지 자체를 이해를 아직 못하고 계시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그 예시든 두 분 다 판사 출신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죠. 네. 그런데 그런 진보와 보수가 판사로 나뉘어서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라는 이게 좀 높은 단위에 있는 일이니까 아마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50만 원. 뭐냐 처음부터 김기현 대표 과거 발언 이런 치트키 쓰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귀걸이 코걸이 뭐 24K도 아니고 왜 또 18K예요? 네, 아무튼 뭐 350만 원 설명을 드리면 네. 보통 우리가 이제 한 둘이서 간단하게 치맥하면 한 3만 5천 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 치맥 100번 할 돈입니다. 350만 원. 네.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면은 MZ세대 불러다가 치맥 100번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김경수 지사 사례나 뭐 한명숙 뭐 총리 사례나 민주당이 법원의 결정, 특히 김경수 지사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들을 네. 했었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도 최고법원인 것이거든요. 네. 여당으로서 과연 이게 내로남불이 아닌가 우리가 되짚어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 잘 하셨지만 헌법재판소의 구성이라는 게 계속 바뀝니다. 조금 있으면 윤 대통령도 이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들이 다가오죠. 2명이 바뀌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그러면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더 많아졌다 그러면 민주당이 그러면 보수 성향 재판관도 많으니까 우리 안 받아들일게요 하면 저희가 거기에 박수 쳐줄 겁니까?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있었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판사가 보수 성향이니까 우리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그래 뭐 우리도 못 받아들이니까 민주당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라고 저희가 얘기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2030 잡기 위해 거창한 쇼하거나 뭐 하거나 할 거 말고 그냥 말 그대로 좀 상식적이고 일관성 있는 내로남불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김기현 대표는 못 만나겠네요. 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왔었고 아마 이번 헌재 결정을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데 이 각하 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의 문제가 형사법 보고 이제 사람 잡아서 처벌하는 것은 좀 능숙해지셨는데 기본이 되는 헌법을 안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천부 인권설, 모든 인간에게도 하늘이 내려준 인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검사들에게 수사권을 내려줬다라는 큰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장 아까 설명 다 들으셨지만 영장 청구권이 있으니까 검사가 수사하는 것은 검사의 당연한 권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요번에 뭐 마치 각하를 하면서 제대로 내용을 다퉈보지 않은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엉뚱한 말씀을 하시던데 그 결정문에 보면요. 이번이 5번째 결정이라는 거예요. 앞에 4번에 검사가 헌법상으로 수사권을 보장받는 직업이 아니라고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4번 판결을 하고 이번에 또 한다 5번째다 그래서 각하한 겁니다. 논의해볼 가치가 없어. 이번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4번 더 했으니까 그거 찾아봐라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례가 쌓였다. 그럼요. 아니 헌법재판소에서만 4번을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해보고 또 검사가 헌법상의 수사권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아니야. 입법으로 정하는 거야 라고 헌법재판소가 또 가르쳐주는데 그게 또 이제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엔 큰일 났습니다. 이 불만이 실제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헌법재판관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사람이 바뀌어 나갈 텐데 대통령이 지명 3명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검증을 누가 합니까? 바로 한동훈 장관이 하죠.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대통령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권, 이 검증권을 갖고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 지금 매우 화가 나서 오늘 또 무슨 얘기하냐면 4대 4인데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좀 이렇게 해갖고 4명이 좋은 말씀했지만 뭐 이렇게 해서 각하됐다고 자꾸 4명을 강조해요. 지금 우리가 1명만 더 넘기면 법원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인사검증권을 한동훈 장관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 이렇게 하려고 지금 법을 이렇게 바꿔놨구나를 저희가 알게 됐는데 한동훈 장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입법, 사법, 행정이 나뉘어서 3권 분립 국가가 되어 있는 기본 취지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런 거 보면서 민주당 정치 진짜 못한다 생각을 한 게요. 만약에 여기서 민주당 지도부의 일성이 우리도 잘못했다는 거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했는데 우리도 반성하겠다. 절차상의 문제. 꼼수 탈당, 뭐 민영배 의원 이런 얘기 그렇습니다. 우리도 반성하겠다라고 나왔으면 한동훈 장관은 국민들이 알아서 때렸을 거고 언론에서 알아서 때렸을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정신 차렸네라고 나왔을 것인데 바로 무슨 민영배 의원 복당 얘기 나오고 한동훈 장관 뭐 사퇴라 무슨 김용민 의원 같은 분들 나와가지고 공격을 해주면요. 몇 주 있다가 보십시오. 한동훈 장관 차기 정치 지도자 지지도 오히려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한 번 한동훈 선거 캠페인 해주는 결과로 저는 갈 거라고 또 보고 키워주는 거군요. 키워주는 걸로 갈 것이고 네. 이게 한동훈 장관의 주장이 택도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민주당 쪽 주장에 찬성한 분들이 5분, 헌법재판관 9분 중에 네.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본 분이 4분이나 있었습니다. 이거 저도 예전에 헌법재판 해보면은 예전에는 뭐 예를 들면 5대4로 지고 뭐 지고 했던 걸 제가 다시 한 5번째 소송해가지고 뒤집어서 이기고 이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한번 트라이 해보자라고 할 만한 거였는데 이거를 갑자기 민주당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게 되면은 네. 오히려 국민들이 자세한 내용 살펴볼 것이고 저는 한동훈 장관 더 주목받는 결과 될 수 있다 봅니다. 네. 사실 민주당도 주의를 하나 받은 셈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영배 문제. 의원의 복당 절차가 속히 진행돼야 된다라는 문자 보낸 게 이게 지금 보이시는 네. 바와 같이 이게 노출이 됐거든요. 근데 사실 민주당 의원들 단체 채팅방에 이게 올라온 겁니다. 네, 예. 헌재에서는 민영배 의원의 탈당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러한 헌재 결정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반성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천하람 위원의 지적 동의하고요. 네. 물론 이제 초선의 한 분이 본인의 의견을 낸 것이지만 뭐 지도부가 지금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매우 네. 신중하게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갑자기 훈훈하게 끝나요. 어떻게 정치 잘합니까? 이러면 우리가 곤란합니다. 곤란하기 전에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